국민의당 제보 조작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이 김인원 공명선거 추진단 전 부단장과 김성호 전 수석 부단장을 불구속 기소하면서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와 박지원 전 대표, 이영주 의원을 비롯한 당 지도부는 혐의가 없는 것으로 결론 지었는데요. 이 문제와 관련해 세 분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재현 시사인기자 계속 자리 지켜주고 계시고요. 손수호 변호사님 자리하셨습니다. 예. 그다음 허성무 전 청와대 비서관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디 프로를 봤더니 허성무 비서관과 이준석 씨 네. 둘이 뭐 좀 아주 핫하게 토론하는 거로 어디 그 기사가 하나 떴던데 네. 어느 프로에 있었어요? 라디오 프로입니다. 어디 라디오요? CBS 아침 프로. 아, 아침 프로예요? 뭐 말해도 되나요? 다른 프로랑. 관계 없어요. 뭐 그런 걸 말을 못. 김현정 뉴스쇼. 예. 근데 그렇게 핫한데 청취율은 왜 그거밖에 안 나와요, 거기는? 뭐 잘 모릅니다. 아니 다 보통 나가면 다른 프로 얘기하지 말라 했는데 뭐 그 사람 사는 세상에 서로 얘기해 주면 살면 되는 거지. 그래요. 그죠? 예. 그렇다고 뭐 그거 듣는 사람이 우리 거 안 보는 것도 아니고 우리 거 보는 사람은 그거 안 들을 거고. 그 아침에 말한 거하고 여기 와서 오후에 말한 거 조금 다르면 비판이 한번 올라왔더라고. 예. 아, 왜 다르냐고? 왜 차이가 나냐고. 아니 여기 방금 전에 앉아있던 분도 그런 걸 많이 올라와요. 여기서 얘기하는 것과 다른데 종편 당사하는 얘기가 많이 틀리다. 아니 그 얘기를 끌어내는 건 진행자의 능력인 거지 뭐. 그죠? 예. 훌륭한 진행자고 하면 할 수 없는 거지. 비웃음으로 듣겠습니다. 예. 자, 고재영 기자님. 네. 저는 5명 기소를 예상을 했었거든요. 어우. 예, 왜냐면 제가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온몸으로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네. 전 유포에 방점이 있는 거거든요. 예. 허위사실은 방점이 아니에요. 예, 예. 그 허위사실을 유포한 거. 유포는 곧 기자회견인데 다행히 이용주 단장은 기자회견 현장에 없었는데 예. 없었어도 저건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2명은 구속 기소, 3명은 불구속 기소 이렇게 예측을 했거든요. 네네. 근데 이용주 단장은 피해갔네요, 그래도. 이용주 단장 얘기 이따 조금 예. 하고 지금 일단 뭐 구속 기소, 불구속 기소된 사람들만 짚어보면 제보 조작의 당사자 예. 이유미 씨가 구속 기소됐고 이준석. 조작을 할 때 같이 가담했던 동생은 불구속 기소. 예. 그리고 일종의 제보 조작의 브로커 역할을 한 이준서 전 최고위원도 구속 기소가 됐고 그리고 이 검증 책임을 좀 등한시하고 그 뒤에 말씀하셨던 유포 행위를 했던 김성호 전 공명선거 추진단 수석 부위원장하고 김인원 부단장이 이제 불구속 기소가 됐는데 이 불구속 기소된 그 상황은 1차 기자회견하고 또 2차 기자회견을 했는데 1차와 2차 사이에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이 제보의 어떤 위험성이나 그리고 좀 조작 가능성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걸 무시하고 2차 기자회견 한 것에 대해서 이런 판결이 내려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용주 의원에 대해서는 단장이긴 했으나 그때 이 현장에 있지 않고. 이 권양숙 여사 뭐 친척 부분에 대한 그 발표에 책임을 지고 그것에 대해서 사과하고. 단장직에서 이제 사퇴를 표명한 상태였고 자리에 없었고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감안을 해서 제해줬는데 조금 이해 안 되는 부분 중에 하나는 그 권양숙 여사 그 부분에 대해서 직접 발표한 사람은 김인원 부단장이었거든요. 그런데 왜 또 그 이용주 단장이 그걸 가지고 그러면서 뭔가 이용주 단장을 제외한 것에 대해서는 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검찰 출신이라고 제19 감싸기다 뭐 이런 의심을 하는 건가요? 근데 또 이제 김인원 부단장도 검찰 출신이어서. 출신이고. 네. 예. 손수호 변호사님. 네. 보통 이제 사람들이 우리가 하는 얘기를 같이 듣고 있으면서 끄떡끄떡 하고 있으면서 다 알아듣는 것 같지만 네. 국민의 50%는 구속기소와 불구속기소도 모릅니다. 네. 알긴 하지만 정확하게 개념을 잘 모르거든요. 네네. 그리고 왜 구속기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 네. 불구속기소밖에 할 수밖에 없는 상황, 네. 기소라 하면 과연 무엇인지 네. 기소는 공소 제기죠. 그래서 더 어렵게 얘기하네요. 검사가 예, 재판에 해달라고 요청하는 거 네네. 아니에요? 검사가 수사해 보니까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 같다라고 예. 판단을 하면
결국은 검사가 처벌할 수는 없잖아요. 예. 검사는 재판으로 보내는 것까지입니다. 그러면은 판사가 보고 정말 유죄이구나, 정말 예. 범죄 저질렀구나라고 하면 그때 유죄 판결을 선고하고 형벌을 가할 수 있는 것인데. 좀 쉽게 얘기하면 검사가 딱 조사해 보니까 이 사람은 콩밥 먹어야 될 것 같아. 그럼 보내는 거죠. 콩밥 먹여주세요. 그럼 네. 판사 딱 보다 콩밥 니나 먹어라. 그렇습니다. 이건 무죄. 네네. 예. 그리고 콩밥 먹어야겠네. 네, 그러면 유죄. 유죄. 예.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검사가 수사를 하잖아요. 예. 근데 수사하는데 원칙은 불구속, 즉 출퇴근하는 집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조사받는 게 원칙입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 그렇습니다. 아. 일단은 그리고 불구속 수사가 원칙인데 하지만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도망가거나 증거를 인멸하거나 기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사에 범죄 사안의 중대성. 네, 그거는 이제 감안을 해야 되는 예. 것이고요. 이렇게 수사에 지장이 생길 것 같은 경우에는 구속, 즉 붙잡아 놓고 수사를 하는 거죠. 아하. 그래서 결국은 구속돼서 기소가 되었든 불구속으로 기소가 되었든 나중에 판결이 선고되면 징역형을 살 가능성은 똑같은 것이고요. 예. 네, 그리고 또 기소가 됐다 하더라도 구속돼서 기소가 됐다 하더라도 나중에 무죄 무죄가 판결 될- 선고될 가능성은 살아있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 사람이 유죄, 무죄, 뭐 죄가 나올 것 같다, 안 나올 것 같다 이런 판단이 아니고 도망가거나 혹은 증거인멸에 위험이 있는 분들은 구속을 하고. 네, 구속해서 기소했고 또 불구속으로 기소한 사람들이 있는데 결국은 기소를 했다는 거는 검사가 볼 때, 검찰이 볼 때 이 사람들은 죄가 범죄를 있다. 저질렀다라고 아하. 일단 판단한 것이죠. 기소된 사람들이 유죄 확률, 무죄 확률이 몇 프로씩 됩니까? 기소돼서 무죄 확률이 10%가 안 됩니다. 그래 일단 네. 기소되면 다 유죄예요? 거의 대부분이 유죄 판결이 선고되고요. 그럼 모를 줄 알고 물어봤더니 금방 답이 나오네. 아이고 제가 그 일을 하는데요. 그리고 상당수의 경우에는 자백을 하죠. 끝까지 무죄라고 무죄를 다툰다고 표현하는데 예. 끝까지 무죄입니다, 무죄입니다, 억울합니다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허성무 비서관님. 네. 대부분이 기소가 되면 자백을 하는데 영화 최승호 PD가 만든 영화 자백에 보면 김기춘 전 국정원 공안과장인가요? 그분은 왜 끝까지 자백을 안 하죠? 네, 저는 뭐 그 영화는 못 봤습니다만은 어쨌든 뭐 김기춘 전 비서실장 같은 경우는 확신범이잖아요. 자기 행위가 뭐 너무나 옳고 지고지순한 애국이다. 이런 확신범이기 때문에 뭐 자백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죠. 설사 그 사실 전체는 팩트는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 사실 자체가 애국을 위해서 내가 한 일이다. 이렇게 가버리니까. 반공주의를 수호하고. 예. 그러니까 뭐 어쨌든 지금의 국민 정서라든지 예. 헌법 정신에는 전혀 맞지 않는 뭔가 좀 구시대에 박쥐화된 인물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국민의당 사태를 보면 결국은 윗 지도부와의 교감이나 책임은 없이 밑에서 과잉 충성이라고 할까요? 네. 아니면 과하게 좀 과열된 상태에서 자체적으로 저지른 일이다. 네. 그래서 이제 그걸 두고 흔히 꼬리 자르기에 성공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예, 뭐 아주 꼬리 자르기에 성공한. 그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 않나요? 현재까지 오늘 검찰의 이야기를 보면은 어쨌든 안철수 전 후보나 예. 그다음에 당시 상임선대위원장인 박지원 의원 이분들은 지금 뭐 서면 조사도 안 했잖아요. 예. 그리고 뭐 혐의 없다. 이라고 뭐 보다 실제로 이 사람들이 책임 없을 수가 있잖아요. 뭐 실제 있을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는 조사도 안 해봤기 때문에 잘 모르죠. 다만 이제 밑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는 별 관련이 없는 것 같다 이렇게 된 거고 관련의 증거로 나와 있던 뭐 문자 메시지 바이브를 통해서 보내고 36초간 통화를 하고 또 검찰에 출석하기 전에 가서 상담을 하고 이런 일들은 있었지만 그것과 관련해서 뭐 추가되는 구체적인 어떤 증거를 찾아내거나 증언을 얻어내거나 또 검찰이 스스로 노력해서 어떤 진실을 밝혀내거나 이런 게 지금 없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박지원 의원은 이 대리조사까지 했어요. 보좌관을 대리조사해갖고 정리를 했으니까 어쨌든 제가 볼 때 뭐 검찰이 조금 살짝 봐준 그런 느낌도 드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뭐 그 밑에 정황 증거나 뭐 이런 걸 조사할 때 뭐 또 실제 수사가 시원찮아서 뭐 그럴 수밖에 없었다 이런 뭐 이야기도 될 수는 있는데 예. 느낌으로는 조금 살짝 한 게 아닌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저 얘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손 변호사님? 물론 그런 해석 가능하겠죠. 그런데 그것보다는 지금 검찰이 굳이 국민의당을 봐줄 그런 동기가 있겠느냐. 증거 불충분을 얘기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이게 수사를 안 했는데요. 지금 검찰 입장에서 보자면은 직접적으로 불러서 수사를 할 그런 계기가 없었다. 그럴 필요도 없었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왜냐하면 뭐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에도 보좌관을 불렀고요. 다 조사를 했는데
그런데도 전화를 받았다는 보좌관이죠. 그 네네, 보좌관은. 그렇습니다. 네. 이것저것 다 확인했는데 그래도 박지원 의원의 개입했다는 정황이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못 불렀다라고 해석하는 게 더 맞을 것 같고요. 예. 불러서 조사하는 게 마땅하다라고 했다면 불러서 조사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불러서 조사하는 게 피의자로 소환해가지고 피의자 신문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검사가 보기에 뭔가 혐의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단계까지 들어갈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조차 없었다. 보통 그런 경우에 그러면 이용주 의원처럼 피의자로 부르는 게 아니라 참고인으로 불러서 한번 얘기 들어보고 그 다음에 거기서 뭔가 새로운 게 나오면 피의자로 전환할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용주 의원과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또 정치적인 무게감도 굉장히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는 이용주 의원보다 관련성이 더 희박했을 거예요. 한 걸음 더 떨어져 있었을 거예요. 검찰이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참고인으로조차도 부르지 못한 게 아닐까. 이용주 의원은 참고인으로 불렀나요? 피의자로 불렀나요? 참고인. 참고인. 네. 아. 참고인으로 불러서 참고인 조사한 다음에 진술 받고 그 다음에 끝났죠. 거기서 뭔가 거기서 이제 미심쩍은 피의자로 게... 가느냐 이 경기에서 결국은 참고인으로 끝났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참고인 조사가 어느 면에서는 필요했었던 것 같습니다. 국민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그 메시지가 어떤 것이었고, 통화했던 내용이 뭐고, 그 상담했던 시간은 짧았지만 나눴던 이야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당사자 간에 그런 정도는 필요해. 물론 저도 이 국민의당 지도부가 제보 조작에 관여했다라고 그렇게 보지는 않지만, 그러나 어떤 이 국민적 관심도나 이 사건에 다시는 재발되지 않아야 되는 어떤 그런 선거 사건이기 때문에 좀 철저한 조사 면에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미흡함을 남겨놓고 수사가 종결되었다는 데 대해서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 그만큼 검사의 힘을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검사가 수사해서 문제 없습니다. 기소 안 해버리면 재판으로도 안 가는 거잖아요. 기소 독점주의.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큰 힘을 갖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예. 아니 뭐 여러 가지 한계는 있겠지만 어쨌든 바이브를 통해서 문자 메시지를 보냈지 않습니까? 참고인에도 좀 조사를 했었으면. 그 내용을 확인을 지금 못하고 그냥 정리해버린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거는 뭐 물론 이제 그게 서버가 외국에 있고 보안이 철저하기 때문에 안 된다니까 뭐 정말 안 돼서 그렇다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예. 본인은 한번 소환해서 얘기를 좀 들어볼 그런 수도 문제도 있었겠죠. 있고요. 아니면 이제 보좌관이 그걸 봤다 하니까 보좌관한테 무슨 내용인지 물어야 봤겠죠. 그 조사는 했겠지만 그걸 이제 직접 검찰이 확인하는 과정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뭔가 이제 좀 미진함은 남아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봅니다. 박지원 의원을 이제 참고인으로 불러서 얘기를 들어보면 좋죠. 저도 그렇게 했으면 좋았겠는데 근데 현실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뭐냐면 참고인 같은 경우에는요. 검찰에서 박지원 의원 지금 물어볼 게 있으니까 당신은 참고인입니다. 와서 이야기 좀 해주세요. 라고 하면은 안 나와도 됩니다. 안 나와도 되고 그러고 뭐 그 강제 구인할 근거가 수가 없어요. 없잖아요. 네, 현행 형사소송법상에 참고인에 대한 구인 제도는 없거든요. 예. 그래서 아니 내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나에 대한 혐의를 지금 당신이 인지하고 있고 생각하는 것도 아닌데 왜 나를 나오라고 합니까? 나는 못 나가겠습니다. 마음대로 하십시오. 못 데려가죠. 강제 라고 구인이 안 하면은 돼요. 뭐 데려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고인 조사할 테니 나와주십시오라고 얘기해서 박지원 대표가 안 나올 게 뻔한데 전 대표가 예. 그런 상황에서는 정치적으로 더욱 휘말릴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신중한 결정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대목이 무척 중요한 건데 우리 이 사건과 무관하지만 우리 시청자분들이 네. 보통 검찰에서 참고인을 불러도 자기가 죄를 져서 꾹꾹 나가야 되는 줄 알아요. 예. 근데 어느 날 뭐 참고인이니까 조금 법을 알아서 못 나가겠습니다. 그러면은 검찰이 뭐라 그러냐면 그러면은 혼나요. 그러다 나중에 그거 진짜 죄가 나와갖고 피의자로 소환하면 어떻게 될 겁니까? 그러면은 나가거든요. 네. 이럴 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나가지 말고 궁금하면 저희 품격시대 연락 주시면 손소 변호사가 아주 따뜻하고 상세하게 자문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국민들의 인권이거든요. 인권이 수시로 침해당하잖아요. 그 참고인을 부르면서도 마치 죄인 부르듯이. 네. 혼나요 하는 것도 공갈 협박인데. 이게 혼나요. 나중에 이러다가 밝혀지면 큰일 납니다 하는 게 거짓말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사실이죠. 거짓말은 아니에요. 예. 그런데 꼭 나와야 됩니다. 안 나오면 처벌받아요. 당신 나와야 돼요 하면 그거는 거짓말인데 요즘엔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돌려가지고 나오게 만드는 경우가 있는데 안 나가도 상관없고요. 하지만 본인이 생각하기에 내가 정말 죄를 지었다라고 생각하면은 지금은 참고인이지만 안 나와? 하면은 정말로 체포영장이 나올 수도 있고 또는 바로 구속영장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긴급 체포도 가능하기 때문에 예. 본인의 정말 억울하다고 한다면 끝까지 안 나가도 되지만 예. 뭔가 내가 이게 좀 걸린다 마음에라고 예. 하면은 참고인으로 나와서 조사받자 하는 거에 대해서 협조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죠. 이게 아주 아이러니컬한 얘기지만 우리 검찰이 부르면은 세 가지 방식이 있잖아요. 1도, 2부, 3백. 네. 이게 너무 검찰이 그 무소불위의 권력을 쓰니까 이거 좋지 않은 거거든요. 1도는 뭐냐면 일단 부르면 도망가라. 두 번째, 부르면 무조건 부인하라. 세 번째, 백을 써라. 이거 얼마나 웃지 못할 현실이에요? 그런데 그만큼 검찰이 과도하게 수사를 하고 있었던 전례 때문에 이런 방식들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형사소송법에 참고인을 구인하자. 예. 이거 조항 넣자 하는 개정 논의가 많이 있었는데요. 예. 하지만 또 구야권이죠. 이제 민주당 계열에서 이건 안 된다. 인권 침해죠. 네, 이거는 예. 근거도 없다라고 해가지고 반대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규정이 들어가긴 어려울 것 같아요. 어쨌든 허성무 비서관님 결국은 두 분 안철수, 박지원 이분들을 참고인으로 부를 수도 없었다는 그 상황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분들을 참고인으로 정도라도 부르려면은 사실은 이제 이준서 씨 조사에서 뭔가 이제 진술이라도 좀 나와야 되죠. 그래야만 불러줄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안철수 전 의원도 그래도 대선 후보를 한 분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그 진술조차도 없는데 부르기는 매우 어렵고요. 그만큼 이제 정치적 비중이 있는 분이고 사실은 이제 박지원 원내대표는 뭐 살짝 더 의심이 가는 건 사실이죠. 왜냐하면 뭔가 바이브를 통해서 또 그 바이브가 지금 보안이 철저해서 우리가 그냥 알 수가 없는 접근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검찰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은 조금 그 미흡한 부분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구체적인 뭐 진술이나 뭔가가 없는데 부르기는 매우 어렵다고 봅니다. 예. 그런데 고재열 기자님. 말 그대로 참고인 조사니까요. 그러니까 박지원 의원이 오고 안 오고는 또 다음 문제고 저는 본인이 안 올 수는 있지만 참고인 소환을 했었으면 했다. 그래서 안 가면 국민들에 대해서 정치적 책임을 안 지는 모습으로 보여졌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름을 받았다면 좀 다른 상황이었을 것 같고 그리고 그분들한테도 어떻게 보면은 참고인 조사를 받고 정정당당하게 해봤더니 검찰이 이분들한테는 조작 사실이 이렇게 인지되지 않았다라고 얘기해 주는 게 훨씬 더 설득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수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지도부는 관련이 없다라고 해버리면 일부 국민들은 그것에 대해서 아니 수사도 안 해봤는데 어떻게 결론을 내느냐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그래서 오히려 이런 식으로 진행됐던 것들이 좀 너무 쉽게 너무 무난하게 가려고 하다가 그런 좀 아쉬움을 남긴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민 그 정치인들은 자기가 혐의가 있어도 정치적 탄압이다라고 끝까지 우겼던 그런 또 설례도 있고 그러니까. 이 사건의 이제 좀 구조를 보자면 이 사건은 지금 그동안에 단순하게 문준용 씨에 대한 취업 청탁 그 부분을 건드린 게 아니라 그것을 기획하고 주도한 사람이 문재인 후보였다. 그래서 상대 후보를 파렴치범으로 모는 정말 최고 수준의 네거티브를 한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책임 부분은 정말 엄격하게 따져야 되는데 이런 것처럼 이런 일이 벌어지더라도 당 지도부는 몰랐으면 됐다라는 이런 전례가 만들어져 버리기 때문에 다음 대선에서도 이런 이 무리수가 나타날 수 있는 여지를 남긴 것 같습니다. 아니 허성무 비서관님 저런 의미에서는 무척 의미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사실로 믿고서 얘기해서 허위사실 유포가 되는 경우는 왕왕 있지만 증거까지 조작을 해서 한 이 사건은 역대급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바로 이 자리에서 그렇죠. 열을 올리고 목청을 높였던 거에 비하면 정말 흐지부지 끝난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꼬리 자르기에 성공했다. 그러면 이제 이준서 선에서 책임을 지는 거죠, 사실은. 예, 그리고 머리 감추기까지 성공했다. 머리 감추기까지 꼬리를 잘 잘랐기 때문에 머리가 감추어진 거죠.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의 수사가 조금 뭔가 미진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을 살 수 있는 그 두 대목인데 그 두 개가 다 결합됐을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사실은 뭐 그렇기 때문에 뭔가 오늘 검찰 발표가 개운한 이런 느낌은 아니죠. 뭔가 미진하고 약간 남아있는 듯한 그런 느낌. 아마 그는 국민 일반도 다 그렇게 느낄 거라고 봅니다. 손소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어요? 전체적으로요? 예.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거든요. 우리가 이거 갖고 여기서 몇 차례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런 역대급 사건이 또 있을 수가 있냐라고 하는 점에서 비추어 본다고 한다면 지금 고재열 기자가 얘기한 게 무척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전대미문의 사건이거든요. 전무후무한 사건이고 앞으로도 안 나올 건데 혹시 이런 게 나왔을 때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게 나왔을지라도 그때 그 국민의당 사태 보면은 모른다 그러면 그 과거에 지금 구속되어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박지만 동생의 연루권 갖고 무슨 그 후보 시절에 2012년 얘기를 하니까 뭐라 그러냐면 그때 당대표 시절에도 본인이 아니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본인이 아니라 그러는데 왜 자꾸 물어봐요? 아 그럼 뭐 본인이 죄가 없다고 다들 그러지 본인이 죄 있다 그런 경우 없거든요. 본인이 아니라 그러면 검찰은 앞으로 수사하면 안 되나요? 결국 수사기관에 이분들도 몰랐다고 수사하면 안 되나요? 아니죠. 그게 아니라 결국은 수사기관이 증거를 수집하고 수사기관이 수사 결과를 만들어내는 의무가 있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은 증거가 불충분했다? 네네. 뭐 모든 사람들은 수사의 대상인 경우에 정말 죄가 없어서 무죄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일단 무죄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법률 해석을 잘 못해서 저는 아닙니다. 무죄입니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모든 경우를 통틀어서 경찰이나 검찰, 최종적으로는 검사가 되겠죠. 검사가 유죄의 증거를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소해야 되는 게 의무고요. 그걸 못했다고 한다면은 검사가 비난받아야 되는 것이지 내가 무죄입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마음대로 해보세요. 라고 한 수사 대상자를 비난하기는 좀 쉽지 않거든요. 법적으로만 보자면. 인기 없는 발언일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다면은 지금 상황에서 중요한 게 일단 5명은 기소가 됐잖아요. 그러면은 4명 기소됐죠. 5명인가요? 5명이죠. 예, 5명 기소됐죠. 누구까지죠? 동생, 남동생. 동생 불구속 기소죠. 네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5명이 너무 적다라는 데서 그치면 되는 게 아니라 이 사안이 중대하고 이 사안이 그동안에 있었던 사안에 비해 가지고 굉장히 죄질이 안 좋다면 선고되는 형량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은미 씨나 동생 같은 경우는 뭐 생각보다 높은 형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중요한 거는 김성호 김인원 부단장. 이 경우에 솜방망이 처벌로 끝난다고 한다면은 앞으로도 이런 사안에 대한 어떤 경고를 주지 못할 것 같거든요. 중요한 건 기타 그 국민의당의 고위 지도부가 기소 대상에서 빠졌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소된 사람들에 대해서 유죄 판결이 선고될 것이냐. 선고된다면 형량이 법정형이 7년 이하의 징역이에요. 그런데 과연 실형이 선고될 것이냐 또는 집행유예로 결국은 그냥 방면될 것이냐 등등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누가 현장에서 실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증거를 조작해 갖고 왔고 그거 맞습니다. 확인했습니다. 그럼 그 사람 말만 믿고 발표할 수가 있거든요. 나중에 무슨 얘기야? 그 사람이 검증을 했다는데 우리가 좀 이 검증한 건 좀 부실한 책임은 있지만 몰랐다 알 수가 없었다 도대체 하면서 어마어마한 핵폭탄급 사건들 막 터뜨리는 거예요. 이걸 악용해서 이런 판례를. 그렇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나요?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떻게 처리되느냐가 이제 뭐 이후에 이제 시금석이 되는 거죠. 사실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이 어떤 재판의 결과가 나오느냐가 만약에 그게 뇌물이 아니고 뭐 강요죄가 아니고 이렇게 판단이 된다면 앞으로 권력을 잡으면 그렇게 뇌물 받고 그렇게 강요해도 상관없다는 이야기를 만들어주는 것과 마찬가지듯이 이건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특히 부단장 2명은 어쨌든 5일 1차 기자회견을 하고 나니까 그다음에 문재인 후보 측과 민주당 측에서 저건 가짜다. 세게 나왔죠. 뭐 저럴 리가 없다. 그리고 저런 인터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뻔한데 뭐 그럴 리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다음 5월 7일 날 다시 2차 기자회견을 하지 않습니까? 분명한 제보자가 있고 분명한 내용이 있다 하고 했으니까 이 두 분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쨌든 엄청난 책임을 져야 되는 건 맞거든요. 그래서 이제 불구속 기소는 됐지만 사실은 그 정도의 역할을 했다면은 이분들도 굉장히 큰 책임이 있는 건 사실이죠. 이용주 의원이 예매한 지점에 있는 것 같아요. 이용주 의원. 당시 공명선거 추진 단장인데 그때 이것에 대해서 기자회견 발표를 할 때도 저는 좀 의문이었던 게 왜 단장이 책임지는 현역 의원이 배지가 이 정도 사안이면 책임을 지고 나와서 발표를 해야 되는데 왜 아니고 김인원 부단장이 와서 발표를 했을까 그랬는데 이 검찰 조사 과정에서 저도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권양숙 여사 친척에 대해서 문제 제기했던 부분이 사실이 아니어가지고 그것에 이제 사실상 사임한 상태, 내려놓은 상태였다라는 걸 이번 이제 검찰 이 조사로 알게 됐는데 그런데 그때도 사실은 이제 권양숙 여사 친척에 대해서 얘기한 사람도 김인원 부단장이었고 그러니까 책임을 지려면 그분이 졌어야 되는데 뭐 단장이니까 또 책임을 질 수 있다고 쳐도 이 사안과 관련해서 언론 인터뷰를 했어요. 그때 CBS 아마 제가
그 아침 프로였을 걸로 기억하는데요. 그래서 본인 입으로 복수의 제보자에게 확인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이것에 대해서 역할을 한 거겠죠. 지위는 없었지만 역할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용주 의원도 책임을 물어야 되는 그 그룹 안에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검찰이 제가 봤을 때는 이 김인원 부단장이나 김성호 전 수석부단장도 뭐 그렇게 형리나 이런 게 세게 나오지 않겠다라고 예상이 되는 게 벌써 이용주 의원을 이런 식으로 빼주고 그리고 전체적인 그림에서 국민의당 지도부는 무관하다 이 그림을 이렇게 완성시켜주는 이제 이런 것에서부터 조금 너무나 소극적인 수사라서 아쉬움이 많습니다. 근데 공명선거 추진 부단장들은 지도부라고 보지 않나요? 정치권에서는 지도부는 아닌가요? 공명선거 부단장이요? 네. 부단장은 뭐 부단장, 아닙니까? 부위원장은 뭐 너무 많지. 아 그래요? 지도부가 아니군요. 선대위에 붙자 들어간 건 헤아릴 수가 없어요. 예, 발에 걸리는 게 부단장, 부위원장. 아 근데 저는 오늘 수석쯤이면 조금 지도부라고 볼 수 있어요. 수석은. 그럼 지도부가 아니라는 국민의당이 오늘 입장 표명을 일단 맞다고 하고 예. 근데 그렇다더라도 국민의당의 오늘 입장 표명 중에 저는 절대 동의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예. 바로 뭐 우리도 속고 국민의당도 속고 국민도 속았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틀렸어요.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왜냐하면 국민은 속았지만 국민의당은 속인 거예요. 그리고 또 이유미 씨가 조작을 했고 나머지는 다 몰랐다라고 예. 했는데 그것도 틀린 거예요. 왜냐하면은 전체 검찰 조사 내용만 보자면은 그냥 몰랐다고 모르는 상태에서 이걸 발표했다고 한다면 이게 기소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허위사실 공표죄는 과실범 처벌 규정이 없어요. 그렇죠. 실수로 했다. 아이고 제가 잘못했네요. 제가 잘 몰랐네요. 예. 이러면 절대 기소를 못 합니다. 그래서 기소를 허위 사실임을 알고 혹은 네. 몰랐다고 해도 마음속으로는 네. 허위 사실이 있지 않을까 하는 미필적 고의가 있는 거죠. 허위 사실일 수 있다. 예. 그래도 괜찮아. 어쩔 수 없지 뭐. 그래도 괜찮아. 라고 발표를 했다는 게 검찰의 이번에 기소의 내용인 거고요. 예. 그게 법원에서 인정된다면 과실이 아니라 고의입니다. 미필적 고의도 고의와 법적인 차별점이 전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수로 몰랐다가 아니라 알고 이용한 거예요. 이거는 법적으로 분명히 체크해야 됩니다. 허위 사실 유포의 그 역대급 레전드 판결이 재판결이거든요. 네. 미필적 고의예요, 저는. 거의 대부분 미필적 고의인데 뭐라 하냐면 제가 다른 진성준 의원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때 실장이었거든요. 제가 이제 단장이었고 거기다 문자를 보냅니다. 이 사실이 저쪽 자꾸만 문제 제기하고 그런 걸 보면 사실과 다를 수 있으니 철저하게 검증하고 철저하게 확인해서 조사하고 발표해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냥 사실과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어딘가인데 요 대목만 딱 끄집어낸 거예요. 사실과 다를 수 있으니 허위라고 하는 것을 알지 않았냐. 마음속 깊은 속에서는 당신은 이게 사실이 아닐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 그래서 미필적 고의가 한 거예요. 저는 야 이거 사실이 아니면 큰일 나는 문제 아니야. 그러니까 철저하게 확인해라고 하는 것에 방점을 찍었는데 사실이 아닐 수도 있으면 위험한 상황이니 그리고 요거만 딱 끄집어내서 미필적 고의로 보낸 거예요. 그렇죠. 그때는 뭐 전문용어로 골로 갔죠. 의도적으로 그렇게 그 부분을 부각해낸 거죠. 예. 사실은 뭐 길 거다, 사실일 것이다라고 확신하고 있었지만 혹시 아닐지도 그럼요. 모르는 그거였고 철저하게 하라는 이거는 거죠. 뭐 전혀 다른 문제죠. 여기 그것도. 제가 지금 정확하게 파악했는지 모르겠는데 처음에 이 사안을 이용주 의원이 이 내용을 받아서 아마 이 부단장들한테 줬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달하는 과정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본인은 이제 사실상 내려놓은 상태니까 이쪽으로 해서 처리를 하라라고 했던 과정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 본인이 이 사안에 대해서 이해가 있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라디오에서 그런 식으로 방송을 했잖아요. 예. 그러면 제가 봤을 때 미필적 고의의 트랩에 빠질 수밖에 없는 내용입니다. 네. 그러니까 당신이 그걸 전달했고 그다음에 내용을 전달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파악하고 있는 사람인데 그렇게 한 것이면 당신은 당신이 부담스러워서 안 한 거 아니었냐. 예. 내려놓고 뭐 핑계를 거리 뭐 같은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거기에 이용주 의원을 놔준 곳에서 조금 이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손수 변호사님, 네. 그 순수하게 그러니까 이용주 국민의당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서 네. 이용주 의원에 대한 친소 관계를 떠나서 좀 개인적으로 또 친하단 말이에요. 근데 자꾸만 방송에서 얘기하면 이용주 의원 기소라고 하는 것 같아서 좀 찜찜하고 좀 부담이 되긴 하지만 이건 법률적인 얘기거든요. 네네. 그렇죠. 그런데
이후에 김인원, 김성호 이런 분들은 이거 확인해봤냐 이런 등등으로의 워딩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이 아니고 검증이 안 됐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심이 있었기 때문에 위필적 고의로 갈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그 이용주 단장이 책임범위 안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요. 꼬리 자르기 하려고 했던 삼성 그 이재용 부회장, 그 최순실 그 뇌물죄, 그 장충기 사장이나 그 기조실장 이런 사람들이 했고 나는 모르고 있었다. 이러면 기소 못 하는 거 아니에요? 원칙은 그렇죠. 다만 수사기관에서 증거를 통해서 예. 그게 아니다. 알고 있었다. 보고받았다.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했다. 그걸 못 밝혔다 이렇게 네, 보는 거예요. 라는 걸 밝혀내야 되는데 오늘 검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허위성을 인식했다는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나 또는 법원의 판결, 무죄 판결이 선고되는 경우를 보면은요. 그게 의미가 A라는 사람이 관여 안 했다가 아니에요. 그 증거를 못 네, 찾았다. 적어도 수사 단계에서 검찰이 못 찾았다. 또는 기소했다 하더라도 법원이 볼 때는 그런 증거는 부족한데 예. 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신이 아닌 이상 인간이 안 했다는 거로 확정적으로 확인해 줄 수는 없거든요. 증명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네, 과연 그 유죄 판결을 선고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냐 없냐 그걸로 보시면 됩니다. 너가 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는 잘 모르겠지만 증거로 보고 봤을 때 안 한 것 같아. 그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이용주 의원 본인만 알 겁니다.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면 내 죄를 내가 알렸다. 네, 아유 뭐 정치하시는 분들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그 정도 강심장 아니고선 정치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정치를 못하나 봐요. 강심장이 아니어서. 이 박 전 의원하고 안철수 전 후보를 참고인 조사하지 않은 것과 예. 그리고 이용주 의원에 대해서 기소하지 않은 것 예. 이것은 사실 국민들이 납득하기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고지열 기자님 결국 한두 명은 더 보냈으면 하나. 아니 저 하나 의문이 있는 게 예. 아까 서두에 5명 기소될 줄 예상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예. 근데 아까 4명 기소된 줄 아셨잖아요. 예. 그럼 1명 추가 기소될 줄 알았다고 생각하신 거 아닙니까? 이용주 전 이용주까지. 전 동생은 때는 관심이 없었으니까. 동생 문제는 몰랐죠. 틀리신 거네요. 예. 숫자는 맞았는데 내용이 틀린 거죠. 틀려도 틀렸다고 볼 수 없고 맞아도 맞았다고 볼 수 없는 그런 그렇다는 상황인 증거가 거죠. 없네요. 예. 허성문 비서관님. 네. 같은 정치인으로서 바이브 문자를 받았다. 전화 통화를 했다. 우리가 뭐 전 대표하고 사감이 있거나 감정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이 정치인으로서 오는 촉은 있잖아요. 뭐 이제 이 또 선거를 앞두고 그렇게 바이브로 다들 이렇게 통신망을 예. 바꾼 것도 뭐 결국 이런 일을 위해서 한 건 아니겠지만 예. 결과적으로 그렇게 보완이 필요한 내용을 이렇게 했다는 것도 이제 뭐 공교롭게 또 떨어지는 면이 하나 있고 결국은 뭐 국민들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뭐 심정은 가는데 물증이 없어서 검찰이 이래 준 게 아닌가. 그렇죠. 예. 결국은 뭐 하다못해 어떤 정언, 진술이라도 예. 정확한 게 뭐가 하나 나오면은 조금 더 세게 갈 수 있는데 이제 그런 꼬리 자르기가 이준서 수준에서 좀 잘 된 게 아닌가 뭐 그렇게 봅니다. 이게 이제 법적 책임을 물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국민들의 판단, 결국 정당은 법적으로 한두 명이 더 처벌을 받느냐 안 받느냐 문제가 아니라 이런 사건으로 인해서 신뢰를 잃었느냐 잃지 않느냐. 그렇죠. 아니면 신뢰를 받고 있느냐 받지 못하고 있느냐. 정치적 책임, 도의적 책임이거든요. 그런 점에 있어서 국민들은 이미 정치적 도의적으로 어느 정도 판단을 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민의당은 어쨌든 지금 지지율이 말해주고 있듯이 예, 바닥이죠. 사실상 파산한 정당이 된 거죠. 그래서 지금 뭐 전당대회를 한다고 열심히 하고 있지만 아무도 관심이 없지 않습니까? 우린 관심 있죠. 우리 방송의 주제니까. 그렇습니다. 그럼요. 국민들은 뭐 거의 관심이 없는 거고요. 그럼 앞으로 우리도 하지 말까요? 국민들 관심이 없고 시청자 우리의 주인인데 주인님들이 관심 없는데 우리가 그걸 왜 해요? 그러니까 뭐 정당의 지지율 정도의 관심은 있겠죠. 그렇지만 그 넘어서는 관심은 없다고 보고요. 그 지금 누가 나와서 누가 당 대표가 된다 한들 지금 도덕적으로 파산한 이 문제를 사실은 뭐 극복해내겠느냐 이런 이제 예측이 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안철수 의원을 나와라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 은퇴하라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뭐 각자의 그는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주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찬열 의원이 네네. 은퇴하라 이렇게 주장하는데 거긴 또 대표적으로 그 손의손 그렇죠. 손학규의 그 대리인 같은 분이죠. 그렇죠. 예. 손학규의 손이죠. 예. 그러니까 이제 뭐 그거는 꼭 호남계라고는 할 수가 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분은 예. 또 수도권 의원이신데
그러나 이제 호남 지금 발언이 나오는데 한번 좀 소개를 시켜주시죠. 예, 이찬열 의원이 뭐 당이 죽어가는데 더 머뭇거리면 안 된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안철수 전 대표가 사퇴하는 것만이 은퇴하는 것만이 국민의당이 살 수 있다 이런 취지를 하시는 거죠. 근데 과연 이현주 의원은 제발 우리 스스로 그 자신을 상처내지 말자. 자산. 우리 자산 위에 국민의당은 안철수라는 자산 위에 서 있는 당. 이현주 의원이 이번에 예상을 깨고 막말을 하지 않았네요. 네. 이동석 의원은 실망입니다. 실망이에요. 700만 국민 뜻을 저버리는 것. 이동석 의원은 지난번에 기합을 주더니 태권도 시범을 보이면서 결국은 뭐 각자 소속돼 있고 정치적 예. 이해관계에 따라서 저런 주장을 다 하시는 건데요. 제가 볼 때 뭐 안철수 전 의원이 사퇴하든 안 하든 국민의당에는 별 영향이 없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이미 당이라는 자체가 예.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다시 소생하기는 매우 어렵다. 예. 근본적인 대안을 찾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문준영 씨와 관련된 허위사실 조작과 유포에 대해서 검찰은 5명의 혐의자에 대해서는 불구속 기소, 구속 기소를 했지만 이용주 의원, 안철수, 박지원 전 대표에 대해서는 무혐의로 종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은 이미 국민의당에 대해서 파산 선고를 내린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 뼈아프게 들립니다. 지금 일단 뭐 구속 기소, 불구속 기소된 사람들만 짚어보면 제보 조작의 당사자 예. 이유미 씨가 구속 기소됐고 이준서. 예, 조작을 할 때 같이 가담했던 동생은 불구속 기소. 예. 그리고 일종의 제보 조작의 브로커 역할을 한 이준서 전 최고위원도 구속 기소가 됐고 그리고 이 검증 책임을 좀 등한시하고 그 뒤에 말씀하셨던 유포 행위를 했던 김성호 전 공명선거 추진단 수석 부위원장하고 김인원 부단장이 이제 불구속 기소가 됐는데 이 불구속 기소된 그 상황은 1차 기자회견하고 또 2차 기자회견을 했는데 1차와 2차 사이에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이 제보의 어떤 위험성이나 그리고 좀 조작 가능성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걸 무시하고 2차 기자회견 한 것에 대해서 이런 판결이 내려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용주 의원에 대해서는 단장이긴 했으나 그때 이 현장에 있지 않고. 이 권양숙 여사 뭐 친척 부분에 대한 그 발표에 책임을 지고 그것에 대해서 사과하고. 단장직에서 이제 사퇴를 표명한 상태였고 자리에 없었고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감안을 해서 제해줬는데 조금 이해 안 되는 부분 중에 하나는 그 권양숙 여사 그 부분에 대해서 직접 발표한 사람은 김인원 부단장이었거든요. 그런데 왜 또 그 이용주 단장이 그걸 가지고 그러면서 뭔가 이용주 단장을 제외한 것에 대해서는 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검찰 출신이라고 제19 감싸기다 뭐 이런 의심을 하는 건가요? 근데 또 이제 김인원 부단장도 검찰 출신이어서. 출신이고. 네. 예. 손소 변호사님. 네. 보통 이제 사람들이 우리가 하는 얘기를 같이 듣고 있으면서 끄떡끄떡 하고 있으면서 다 알아듣는 것 같지만 네. 국민의 50%는 구속기소와 불구속기소도 모릅니다. 네. 알긴 하지만 정확하게 개념을 잘 모르거든요. 네네. 그리고 왜 구속기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 네. 불구속기소밖에 할 수밖에 없는 상황, 네. 기소라 하면 과연 무엇인지 네. 기소는 공소 제기죠. 그래서 더 어렵게 얘기하네요. 검사가 예, 재판을 해달라고 요청하는 거 아니에요. 검사가 수사해 보니까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 같다라고 예. 판단을 하면 결국은 검사가 처벌할 수는 없잖아요. 예. 검사는 또 전화를 받았다는 보장 아니죠? 그 네네 보장은? 그렇습니다. 예. 이것저것 다 확인했는데 그래도 박지원 의원의 개입했다는 정황이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못 불렀다라고 해석하는 게 더 맞을 것 같고요. 예. 불러서 조사하는 게 마땅하다라고 했다면 불러서 조사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불러서 조사하는 게 피의자로 소환해가지고 피의자 신문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검사가 보기에 뭔가 혐의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단계까지 들어갈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조차 없었다. 보통 그런 경우에 그러면 이용주 의원처럼 피의자로 부르는 게 아니라 참고인으로 불러서 한번 얘기 들어보고 그 다음에 거기서 뭔가 새로운 게 나오면 피의자로 전환할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용주 의원과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또 정치적인 무게감도 굉장히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는 이용주 의원보다 관련성이 더
희박했을 거예요. 한 걸음 더 떨어져 있었을 거예요. 검찰이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참고인으로조차도 부르지 못한 게 아닐까. 이용주 의원은 참고인으로 불렀나요? 피의자로 불렀나요? 참고인. 참고인. 네. 아. 참고인으로 불러서 참고인 조사한 다음에 진술 받고 그 다음에 끝났죠. 거기서 뭔가 거기서 이제 미심쩍은 피의자로 게- 가느냐 이 경기에서 결국은 참고인으로 끝났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참고인 조사가 어느 면에서는 필요했었던 것 같습니다. 국민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그 메시지가 어떤 것이었고, 통화했던 내용이 뭐고, 그 상담했던 시간은 짧았지만 나눴던 이야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당사자 간에 그런 정도는 필요해. 물론 저도 이 국민의당 지도부가 제보 조작에 관여했다라고 그렇게 보지는 않지만, 그러나 어떤 이 국민적 관심도나 이 사건에 다시는 재발되지 않아야 되는 어떤 그런 선거 사건이기 때문에 좀 철저한 조사 면에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미흡함을 남겨놓고 수사가 종결되었다는 데 대해서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 그만큼 검사의 힘을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검사가 수사해서 문제 없습니다. 기소 안 해버리면 재판으로도 안 가는 거잖아요. 기소 독점주의.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큰 힘을 갖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예. 아니 뭐 여러 가지 한계는 있겠지만 어쨌든 바이브를 통해서 문자 메시지를 보냈지 않습니까? 참고인에도 좀 조사를 했었으면. 그 내용을 확인을 지금 못하고 그냥 정리해버린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거는 뭐 물론 이제 그게 서버가 외국에 있고 재판으로 보내는 것까지입니다. 그러면 판사가 보고 정말 유죄이구나, 정말 네. 범죄 저질렀구나라고 하면 그때 유죄 판결을 선고하고 형벌을 가할 수 있는 것인데 좀 쉽게 얘기하면 검사가 딱 조사해 보니까 이 사람은 콩밥 먹어야 될 것 같아. 그럼 보내는 거죠. 콩밥 먹여주세요. 네. 판사 딱 보다 콩밥 니나 먹어라. 그렇습니다. 이건 무죄. 네네. 예. 그리고 콩밥 정말- 먹어야겠네. 네, 그러면 유죄. 유죄. 예.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검사가 수사를 하잖아요. 예. 근데 수사하는데 원칙은 불구속, 즉 출퇴근하는 집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조사받는 게 원칙입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 그렇습니다. 아. 일단은 그리고 불구속 수사가 원칙인데 하지만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도망가거나 증거를 인멸하거나 기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사에 범죄 사안의 중대성. 네, 그거는 이제 감안을 해야 되는 예. 것이고요. 이렇게 수사에 지장이 생길 것 같은 경우에는 구속, 즉 붙잡아 놓고 수사를 하는 거죠. 아하. 그래서 결국은 구속돼서 기소가 되었든 불구속으로 기소가 되었든 나중에 판결이 선고되면 징역형을 살 가능성은 똑같은 것이고요. 예. 네, 그리고 또 기소가 됐다 하더라도 구속돼서 기소가 됐다 하더라도 나중에 무죄 무죄가 판결 될- 선고될 가능성은 살아있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 사람이 유죄, 무죄, 뭐 죄가 나올 것 같다, 안 나올 것 같다 이런 판단이 아니고 도망가거나 혹은 증거인멸에 위험이 있는 분들은 구속을 하고. 네, 구속해서 기소했고 또 불구속으로 기소한 사람들이 있는데 결국은 기소를 했다는 거는 검사가 볼 때, 검찰이 볼 때 이 사람들은 죄가 범죄를 있다. 저질렀다라고 아하. 일단 판단한 것이죠. 기소된 사람들이 유죄 확률, 무죄 확률이 몇 프로씩 됩니까? 기소돼서 무죄 확률이 10%가 안 됩니다. 그래 일단 네. 기소되면 다 유죄예요? 거의 대부분이 유죄 판결이 선고되고요. 그럼 모를 줄 알고 물어봤더니 금방 답이 나오네. 아이고 제가 그 일을 하는데요. 그리고 상당수의 경우에는 자백을 하죠. 끝까지 무죄라고 무죄를 다툰다고 표현하는데 예. 끝까지 무죄입니다, 억울합니다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허성무 비서관님. 네. 대부분이 기소가 되면 자백을 하는데 영화 최승호 PD가 만든 영화 자백에 보면 김기춘 전 국정원 공안과장인가요? 그분은 왜 끝까지 자백을 안 하죠? 네, 저는 뭐 그 영화는 못 봤습니다만은 어쨌든 뭐 김기춘 전 비서실장 같은 분은 확신범이잖아요. 자기 행위가 뭐 너무나 옳고 지고지순한 애국이다. 이런 확신범이기 때문에 뭐 자백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죠. 설사 그 사실 전체는 팩트는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 사실 자체가 애국을 위해서 내가 한 일이다. 이렇게 가버리니까. 반공주의 국민의당 제보 조작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이 김인원 공명선거 추진단 전 부단장과 김성호 전 수석 부단장을 불구속 기소하면서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와 박지원 전 대표, 이영주 의원을 비롯한 당 지도부는 혐의가 없는 것으로 결론 지었는데요. 이 문제와 관련해 세 분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재현 시사인 기자 계속 자리 지켜주고 계시고요. 손수호 변호사님 자리하셨습니다. 예. 그다음 허성무 전 청와대 비서관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디 프로를 봤더니 허성무 비서관과 이준석 씨 네, 둘이 뭐 좀 아주 핫하게 토론하는 거로 어디 그 기사가 하나 떴던데 그게 어느 프로였었어요? 라디오 프로입니다. 어디 라디오예요? CBS 아침 프로. 아침 프로예요.
뭐 말해도 되나요? 다른 프로를. 관계 없어요. 뭐 그런 걸 말을 못. 김현정 뉴스쇼. 예. 근데 그렇게 핫한데 청취율은 왜 그거밖에 안 나와요 거기는? 뭐 잘 모릅니다. 아니 다 보통 나가면 다른 프로 얘기하지 말라 했는데 뭐 그 사람 사는 세상에 서로 얘기해주면 살면 되는 거지. 그래요. 그죠? 예. 그렇다고 뭐 그거 듣는 사람이 우리 거 안 보는 것도 아니고 우리 거 보는 사람은 그거 안 들을 거고. 그 아침에 말한 거하고 여기 와서 오후에 말한 거 조금 다르면 비판이 한번 올라왔더라고. 예. 왜 다르냐고? 왜 차이가 나냐고. 아니 여기 방금 전에 앉아있던 분도 그런 걸 많이 올라와요. 여기서 얘기하는 것과 다른데 종편 당사하는 얘기가 많이 틀리다. 아니 그 얘기를 끌어내는 건 진행자의 능력인 거지 뭐. 그죠? 예. 훌륭한 진행자고 하면 할 수 없는 거지. 비웃음으로 듣겠습니다. 예. 자, 꾸절 기자님. 네. 저는 5명 기소를 예상을 했었거든요. 어우. 예, 왜냐면 제가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온몸으로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네. 전 유포에 방점이 있는 거거든요. 예. 허위사실은 방점이 아니에요. 예. 그 허위사실을 유포한 거. 유포는 예. 곧 기자회견인데 다행히 이용주 단장은 기자회견 현장에 없었는데 예. 없었어도 저건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2명은 구속 기소, 3명은 불구속 기소 이렇게 예측을 했거든요. 네네. 근데 이용주 단장은 피해갔네요, 그래도. 이용주 단장 얘기 이따 조금 이따 예, 하고. 이를 수호하고. 예. 그러니까 뭐 어쨌든 지금의 국민 정서라든지 예. 헌법 정신에는 전혀 맞지 않는 뭔가 좀 구시대에 박쥐화된 인물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국민의당 사태를 보면 결국은 윗 지도부와의 교감이나 책임은 없이 밑에서 과잉 충성이라고 할까요? 네. 아니면 과하게 좀 과열된 상태에서 자체적으로 저지른 일이다. 네. 그래서 이제 그걸 두고 흔히 꼬리 자르기에 성공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예, 뭐 아주 꼬리 자르기에 성공한. 그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 않나요? 현재까지 오늘 검찰의 이야기를 보면은 어쨌든 안철수 전 후보나 예. 그다음에 당시 상임선대위원장인 박지원 의원 이분들은 지금 뭐 서면 조사도 안 했잖아요. 예. 그리고 뭐 혐의 없다. 이라고 뭐 보다 실제로 이 사람들이 책임 없을 수가 있잖아요. 뭐 실제 있는 건지 없는 건지는 조사도 안 해봤기 때문에 잘 모르죠. 다만 이제 밑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는 별 관련이 없는 것 같다 이렇게 된 거고 관련의 증거로 나와 있던 뭐 문자 메시지 바이브를 통해서 보내고 36초간 통화를 하고 또 검찰에 출석하기 전에 가서 상담을 하고 이런 일들은 있었지만 그것과 관련해서 뭐 추가되는 구체적인 어떤 증거를 찾아내거나 증언을 얻어내거나 또 검찰이 스스로 노력해서 어떤 진실을 밝혀내거나 이런 게 지금 없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박지원 의원은 이 대리조사까지 했어요. 보좌관을 대리조사해갖고 정리를 했으니까 어쨌든 제가 볼 때 뭐 검찰이 조금 살짝 봐준 그런 느낌도 드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뭐 그 밑에 정황 증거나 뭐 이런 걸 조사할 때 뭐 또 실제 수사가 시원찮아서 뭐 그럴 수밖에 없었다 이런 뭐 이야기도 될 수는 있는데 예. 느낌으로는 조금 살짝 한 게 아닌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저 얘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손 변호사님? 물론 그런 해석 가능하겠죠. 그런데 그것보다는 지금 검찰이 굳이 국민의당을 봐줄 그런 동기가 있겠느냐. 증거 불충분을 얘기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이게 수사를 안 했는데요. 지금 검찰 입장에서 보자면은 직접적으로 불러서 수사를 할 그런 계기가 없었다. 그럴 필요도 없었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왜냐하면 뭐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에도 보좌관을 불렀고요. 다 조사를 했는데 그런데